안녕하세요. 일상의 소소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언니 스토리맘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좀 특이한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예전부터 한번 찍어보고 싶다. 초보로 이제 선생님 하시는 분들, 교회 선생님, 봉사하시는 분들 위한 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제가 감히 그런 거를 찍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나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민망한 마음? 네, 그런 걸로 고민을 하다가, 저도 이제 교사로서는 여기서 지금 8년, 여기 교회 8년이고요. 전에 교회까지 하면 한 12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도 만났고, 선생님들도 만나고, 또 학부모들도 만나다 보니까, 나름의 또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근데 적다 보니까요, 제가 노트북에 지금 막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26가지가 됩니다. 네, 한 가지씩 시작하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저는 지금 새아이 엄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교사할 때는 처음에 한 30살 초반에 교사를 했었고요. 그때는 이제 저희 막내가 아기였는데 그 영아부 교사를 했어요. 그리고 제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30 중반 정도까지는 좀 이렇게 유치부도 하고 막 또 장애 아동 돌보면서 하는 예배도 드리고 했거든요. 교사로 섬기면서.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네, 또 이렇게 소년부 아이들, 5, 6학년 아이들 만나면서 한 거는 8년이 됐어요. 근데 거의 40이 다 돼서 했고, 또 제가 다니는 부서 같은 경우는 네, 소년부 그 시간대는 젊은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의 그 밝은 텐션과 젊음을 이 아줌마 선생님이 제가 따라갈 수는 없겠죠? 근데 또 교사하면서 느낀 게 저도 아줌마 교사다 보니까 조금 젊은 선생님들 아이들 굉장히 귀여워하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이런 것들을 잘한다면 엄마 교사들이 일단 학부모들을 대하는 게 굉장히 네, 익숙합니다. 공감도 많이 되고요. 또 아이를 같이 다음 세대 양육하는 데 있어서 또 학부모들과의 소통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아이들을 길렀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웬만한 것들은 네, 서슴없이 할 수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장점이 뭐냐면 아이들 만나다 보면 엄마와의 관계가 굉장히 좋은 친구들은 아줌마 선생님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면 자기 엄마 또래니까요. 근데 이제 엄마하고 관계가 좀 안 좋거나 엄마가 굉장히 무섭거나 강압적인 경우에는 아줌마 선생님 할 때 조금 싫은 그런 게 있어요, 첫날. 근데 이제 그거를 그 역전의 네, 기회로 삼기 위해서 따뜻하고 또 부드러운 그런 선생님으로서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 아이가 엄마와 다른 또 네, 중년에 또 선생님을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부터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네, 저는 처음에 너무 잘해주려고 하지는 말라 이렇게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사를 최소 1년 그 아이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보통 2년씩 만나거든요. 저희 교회는 장기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막 잘하려고 하다 보면은 교사가 지치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아이들도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 기대치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조금만 네, 못해도 실망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꾸준히 은은하게 천천히 다가가는 것들이 관계 형성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처음부터 모든 힘을 다 끌어올리면은 교사 생활 오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네, 할 수 있는 것은요. 짧은 시간을 만나기 때문에 아이들의 말을 하나하나 경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학교나 이제 다른 사회에서는 나름대로의 뭔가 시간도 있고 그 안에서 뭐 과제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만남 자체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한 20분, 길으면 30분 정도 하는데 그 시간이 막 이동하고 뭐 이렇게 뭐 어떻게 지냈니 얘기하다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말 한마디 한마디 경청하는 거. 교사가 말하는 것보다 아이들의 말을 한두 마디 더 들어주는 게 훨씬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경청을 통해서 아이들은 신뢰감을 굉장히 느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셔 주시고 또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내 말을 되게 소중히 여겨준다. 네,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필요하고 소수다 보니까
다른 단체 생활에서는 한 명 한 명 그렇게 귀 기울여 주는 게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수업을 나가셔야 되고 또 학원도 마찬가지고요. 또 집도 뭐 나름대로 엄마 아빠도 바쁘시고. 근데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뭔가 많은 것들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아이들 얘기, 어떻게 보면 정말 수다처럼 보이는 얘기일지라도 그 아이에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당면한 문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저도 약간 수다 떠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너무 신앙 얘기를 안 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다가 그 어떤 아이가 좀 편안한 분위기가 되니까 자기 친구 관계 고민을 얘기하고 울기도 하고 친구들도 같이 비슷한 그런 경험을 얘기하면서 그게 사실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 집에 가고 싶다고 빨리 끝내달라고 하는 아이들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그거 사실 교사로서 뭐 상처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저도 설교 말씀 길어지면 막 화가 난 적도 있었거든요. 옛날에 청년 때. 그때 저는 약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 몇 분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네가 빨리 가야 될 이유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이게 웃으면서 얘기해야 되죠. 막 추궁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1분이라도 일찍 끝내줄 수 있도록 빨리빨리 진행하자, 이렇게 넘어가시거나. 저는 또 그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선생님도 오늘 진짜 좀 집에 가고 싶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그런 기도했었고요. 그러면서 집에 이렇게 뜨뜻한데 누워있고 침대에 있으니까 나오기가 싫더라. 근데 선생님 왜 나왔는지 알아? 라고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왜 나왔어요? 뭐 어쩔 수 없이 나온 거죠?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가장 그 나온 것 중에 가장 큰 중요한 우선순위는 너희들이었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조금 더 10분이라도 짧지만 짧고 길다면 길겠지만 시간 좀 나눠보자 이러면서 조금 애교 있게 넘어가는 식으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네 번째인가요? 잘못을 이제 아이들이 뭐 때로는 좀 잘못한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조용히 해야 되는 시간에 막 크게 떠든다든지 뭐 그런 약간의 그런 문제 행동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네, 저는 이제 그때 뭐 물론 이렇게 어깨를 두드려 준다거나 이렇게 눈을 맞추면서 이렇게 하거나 그런 것도 당연히 해야겠지만, 저는 훈계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관찰을 잘 하다 보면 진짜 잘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근데 되게 타이밍이 중요해요. 이 친구가 뭐 잘 안 일어나고 또 뭐 율동도 전혀 안 하고 이런 친구였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친구를 봤어요. 근데 일어나서 작게라도 뭔가 하고 있어요. 그럼 저는 약간 그 즉각적인 칭찬을 해줍니다. 가서 그때 예배 시간이니까 뭐 막 얘기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냥 딱 가가지고 미소를 지어준다거나 아니면 엄지척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나서 분반 시간에는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는 거죠. 아까 우리 뭐 지영이 되게 율동 열심히 하더라. 그리고 저는 전체적으로 열심히 한 날 있잖아요. 그때는 좀 영상을 찍어줍니다. 짧게라도. 그리고 부모님께도 보내드리고, 네, 그렇게 하는 편이고요. 작은 칭찬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 칭찬 한마디 한마디가 아이들은 굉장히 인상 깊게 느끼고 그거를 들으면서 기억해요. 그리고 다음에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무 기특하죠? 네, 그리고 저의 실수담이나 솔직한 그 에피소드 같은 거를 짧게 나눌 때가 있어요. 좀 뭔가 실수한 거, 엉뚱한 거. 근데 아이들이 처음에는 약간 놀래죠. 왜냐면 교회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항상 신앙이 좋아 보이고 항상 뭔가 바르게만 생활할 것 같고 권위적일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을 받잖아요. 근데 선생님 오늘 대박 실수했어 이러면서 뭐 저희 아들하고 싸운 얘기도 가끔. 근데 이게 길면 안 돼요. 왜냐면 내 이야기가 주가 되면 안 되거든요. 1분 미만으로 짧게 에피소드 얘기하면서 아이들한테 야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니? 이러면서 조금 아이들 이야기를 듣는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있었거든요. 그때 5학년 때였나요? 그 친구가. 근데 되게 솔직한 친구예요. 그리고 되게 궁금한 게 많았어요. 분반 공부하는데 선생님 근데 헌금이요 우리가 내잖아요. 도대체 그거 어디다 쓰는 거예요? 뭐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가져가요?
근데 이거는 되게 진지한 어른들이 들을 때는 아, 쟤는 왜 저렇게 돈 얘기를 하지? 또는 무슨 애가 저러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 너무 웃긴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게 좀 궁금했던 것 같기도 해요. 궁금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때 사실은 뭐 그냥 말 안 해줄 수도 있고 한데 저는 그때 그냥 갑자기 여기 전기세 있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너희가 교회 올 때 거기서 뭔가 들어가는 것, 난방비 같은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쓰고 또 뭐 생활하시는 데도 쓰고 또 어려운 분들도 도와드리고 이러면서 조금 그런 얘기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성경 골든벨 같은 걸 했는데요. 그때 아쉽게 떨어진 친구가 있었어요. 너무 이제 잘하고 싶고 또 뭐 승부욕도 있고 똑똑한 친구이기 때문에 정말 속상해 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 친구 조금 네,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 친구가 이제 잘하는 친구고 이거 너가 떨어지긴 했지만 선생님은 알아. 너가 정말 열심히 했고 너는 잘 할 수 있는 네, 그 역량이 있는 아이라는 거 알고 있다. 또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그 아이가 나름의 했던 노력들을 한 번 더 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엄청 속상했겠다. 되게 잘하고 싶었을 텐데 이런 얘기도 한 번씩 읽어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식 같은 경우에는 네, 아이들 가끔 사줄 때 저는 편의점에서 액수를 정해줍니다. 한 사람당 2,000원까지 이렇게 해서 그 안에 자유롭게 골라 이렇게 하면서 기다려주고요. 그리고 또 선물 같은 경우를 제가 1년에 한두 차례 주거든요. 그때는 아이들 취향을 고려합니다. 그래서 뭐 비싼 거 해줄 필요 없어요. 오히려 너무 비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선생님들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우리가 너무 막 좋은 거 해주면은 다른 선생님들도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거. 뭐 편의점 쿠폰도 좋고요. 뭐 예를 들면 뭐 바나나 우유 뭐 이런 거 대부분 좋아하니까 그런 것도 괜찮은데 저는 이모티콘을 선물로 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 고르겠어요. 캡처해서 선생님한테 보내줘라. 그럼 네가 원하는 걸로 선생님이 뭐 너희 생일에 보낸다든지 네 그렇게 네, 했고요. 그리고 아이들 좋아하는 키링이라든지 그리고 즈비츠인가요? 그 크록스 신발에 다는 그러니까 되게 그런 게 비싸지가 않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을 때 되게 기뻐합니다. 네 그리고 또 가끔씩은 이제 좀 힘들 때 있잖아요. 선생님들도 그때는 너무 괜찮은 척하지 않는 게 필요해요. 저도 솔직한 것도 필요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솔직함도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정도로 솔직하면 안 되겠지만 선생님도 오늘 좀 지치고 힘든 날이었어. 선생님 몸이 좀 많이 안 좋으니까 선생님이 말을 크게 못하니까 조금 더 집중해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부탁하는 식으로 요청하는 식으로 네, 그렇게 솔직한 감정도 표현하고 또 선생님 그 얘기 들으니까 많이 속상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장난기 많은 아이에게는 공개적 칭찬을 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우리 반에 굉장히 이제 엄청 까불이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다 자기가 하려고 하기도 하고 다른 친구한테 막 뭐라고 하고 뭐 싸우기도 하고 막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엄청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의 강점, 장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기억했다가 네, 그 분반 시간에 물론 다른 아이들도 다 칭찬해 주지만 이 친구는 다른 데서 칭찬을 거의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칭찬이 어떻게 보면 한 달 동안 들은 유일한 칭찬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칭찬을 해주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지영이가 진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선생님은. 그래서 인사성도 너무 좋고 다른 선생님들도 우리 지영이가 진짜 예배 시간에 눈 똘망똘망 하면서 집중한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뭐 율동 같은 거 하는 것도 칭찬해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사성 같은 것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쓰레기 같은 거, 제가 막 이렇게 분반 공부하고 정리할 때 이렇게 도와주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도 도와주는 날이었다 하면은 선생님이 그때 이거 하면서 네가 이렇게 부탁도 안 했는데 도와주니까 엄청 너무 고맙고 되게 정리가 편했어.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게 좀 길어질 것 같아서 2부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스토리맘이었습니다.